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 상대 국가와의 신용이 뭐 크게 낮지 않다면 대체로 직접 은행 송금이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대부분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 지불을 하는 형태로 또는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 널리 쓰이는 무역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입니다. 무역에서 상호 거래의 책임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 양측이 서로 합의하는 조건이라면 어떤 조건이든 쓸 수 있습니다. 대체로 10년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으니까 개정 발표된 연도와 함께 거래 조건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개정 발표된 연도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거래 조건을 무역보험과도 관련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거래 조건마다 꼼꼼하게 심화학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품목 분류, HS 코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의 약칭입니다.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나 무역 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져서 품목 분류에 대해서 평소 자주 쓰는 품목 분류 코드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는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의 종류는 크게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관세인 종가세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역과 관련된 지식은 꾸준하게 학습이 요구되는 방대한 양이어서 전문 지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관련 서적을 통해 학습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소싱은 단기적인 가치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데, 먼저 글로벌 공급자 선택을 위한 부품 체계 분류 방법으로 기술력, 노동 집약도, 원자재 성격, 운송 및 물류를 기준으로 나눈 모형을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런 분류 체계를 분석한 다음에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질문을 준비해서 기업이 얼마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글로벌 경제 환경 및 산업 분석, 글로벌 공급자 및 원가 분석을 거쳐 글로벌 공급자를 선택하고 계약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산업 및 기업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소싱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추세도 있다는 점을 추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구매 공급 관리의 대표적인 지식 체계라고 할 수 있는 CPSM 스터디 가이드의 경우를 보면 2008년 처음으로 공개된 버전과 2015년에 개정된 버전에는 전략적 소싱이라는 별도의 지식 분류로 CPSM 모듈 3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리쇼링 현상이 나타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큰 변화에서 글로벌 소싱은 그 의미가 축소돼서 CPSM 2018년 개정판에는 CPSM 모듈 3의 전략적 소싱으로 별도로 구성되었던 내용이 CPSM 모듈 1의 소싱이라고 하는 분류 아래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가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도 글로벌 소싱은 중요한 경쟁력 확보의 수단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이런 변화의 방향이라면 구매관리 2차 개정판에 개정판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땐 교재에서 글로벌 소싱이 구매관리 핵심 영역에 포함될지는 관심이 가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구매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자연재해, 전쟁과 테러, 기술의 발전, 패권 경쟁, 전염병 등을 포함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활동 영역이 글로벌화해짐에 따라서 기업에 연관되는 위험은 그 빈도가 많아지고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이 직면하는 위기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복잡화할 전망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기업은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모듈에서 다뤘던 구매의 위치, 즉 인풋과 생산을 연결하는 위치에서 자재의 중단 없는 공급에서 구매 위험 관리는 그 중요성이 커지고 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구매 관리에서도 발생 가능한 위험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간단하게 구매 이슈와 실행 이유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험 원인을 살펴보면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지트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처가 어려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아웃소싱의 증가는 공급자의 의존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구매의 글로벌화는 글로벌한 위험 요소가 모두 구매로 유입될 가능성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경영에서의 활용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에 위험의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게 됩니다. 위험 그 자체에 대해 이해를 넘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존 의사결정과 정책에 내포된 위험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의 기본은 자재 공급을 통해 물자 및 정보가 중단 없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는 점은 지난 모듈에서 구매의 위치와 역할 부분에서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중단 없이 자재의 흐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을 자재 공급 유지 계획, SCP, Supply Continuity Planning이라고 합니다. 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발생시키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구매, 운영 및 생산 과정에는 변동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변동은 결국 위험을 발생시키는데 궁극적으로는 구매, 운영 및 생산에서 어떻게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구매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